하트 시그널 마지막 화까지 본 소감은 반전은 없었다? 그나마 반전이라고 하면 4화까지 봤을 때는 지영 씨랑 결혜 씨가 한 달 만에 이렇게 되기는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14화까지 보고 나서는 그래도 지영 씨랑 결혜 씨가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그것까지 하면 뭐 반전은 없었죠. 이게 근데 하트 시그널 제작진 입장에서 생각해도 딜레마가 있을 것 같아. 이게 추리 게임이다 보니까 추리가 재밌어지려면 단서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고 이래야 되잖아요. 답이 확실하면 안 되잖아. 추리 게임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연애 감정, 사람의 감정의 서사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추리 게임의 긴장도를 높이느냐 이 안에서 균형을 맞추는 게 참 힘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이게 실은 민규님이랑 이수님은 중간부터 이 내부 인원들의 이런 눈치만 봐도 커플이구나. 그냥 커플이 기정사실이었구나. 이런 게 보이는데, 그거를 이제 제작진 입장에서는 감춰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드러나 버리면 추리 게임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민규, 이수 서사를 쳐냈어야 됐고, 결과적으로는 이수가 참 이상한 사람처럼 보여지는 게 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좀 있었어요. 이수 씨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였지. 근데 그게 지영 씨 입장에서도 그렇게 좋을 건 없었어요. 민규 데이트를 보니까 민규 말과 행동이 잘 보이더라. 그쵸. 그러니까 민규 씨의 패턴만 알면 민규 씨의 예측이 불가능한 캐릭터는 아니에요. 나와 이 사람의 시그널 자체가 좀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이 사람이 왜 저런지 모르겠다 그럴 수 있는데 한번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를 깨닫고 나면 민규는 굉장히 예측 가능한 선화에 있는 사람이죠. 지영이 결혜를 선택한 건 방송을 좀 의식한 것 같지 않냐고? 방송이 아니었다면 조금 더 지켜봤을 수는 있겠죠. 조금 더 시간이 필요했을 수 있는 커플인데 이 방송이 끝나가는 상황이니까 마음이 좀 조급해지고 누군가를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에 조금 쫓겼을 수도 있겠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홈쇼핑 할 때도 마감 임박 이러면 괜히 사고 싶잖아. 하트 시간은 어쨌건 리미트가 걸려 있으니까 그 리미트 안에서 무언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꼭 방송을 의식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과한 면이 있고 어쨌건 리미트가 걸린 상황에서 누군가는 선택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좀 쫓기는 마음 때문에 누구에게 마음을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한 커플이었을 거라고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내 생각이 당연히 틀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영 씨의 마음이 좀 빨리 움직인 게 아닌가. 너무 예뻐서 피곤할 것 같다. 미남 미녀들은 삶이 좀 피곤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도 미인 망명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외모가 너무 뛰어난 사람들은 그 사람의 내면을 보기 전에 이미 외면에 꽂혀버려서 그 사람이 아무리 내면이 뛰어나고 그 사람이 가진 철학이나 이런 게 깊이가 있어도 사람들은 그거를 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는 면이 있죠. 그래서 미남이나 미녀는 그 사람의 내면을 바라봐주는 사람을 만나면 깊이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미녀와 여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남녀를 떠나서 연기파 배우 이러면 똑같이 연기를 해도 못생기면 괜히 연기파 소리 들어. 잘생기면은 연기를 잘해도 연기파로 인정받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얼굴빨이다 이런 얘기 많이 듣고. 그러니까 이제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물론 저는 뭐 모르는 일입니다. 나도 들은 얘기야. 외모가 뛰어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고통스러울 수 있죠. 민규가 지영이를 볼 때 불편했던 게 감작간 흑역사가 생각날 수도 있을까요? 그러고 이제 괜히 약간 스스로가 이제 죄책감도 있고. 이게 하트 시그널의 힘인가? 소장님이 말한 것처럼 좋은 그림을 위해 지영 씨가 결혜를 뽑은 건 아니어 보여요. 민규 이수도 형커고 지영 결혜도 형커로 지금도 잘 맞는다고 하네요. 진짜 마음이 가서 뽑았겠죠. 그랬겠죠. 진짜 마음이 가서 뽑았겠지. 이게 현실이라면 결혜 씨 같은 분이 저한테 예를 들어서 상담을 요청하면 내가 지영 씨 같은 분의 마음을 어떻게 얻어야 하나요? 라고 했을 때 해줄 수 있는 말들이 많아요. 가능한 일이거든. 근데 기한이 한 달입니다. 이러면 한 달이요? 힘들겠는데?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건 뭐 어쨌건 결혜 씨의 능력이고 또 하트 시그널이라는 또 숙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이게 가능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이 환경에 도움도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그게 환경에 도움이 있었다고 해서 지영 씨가 예를 들어서 뭐 방송용이다 그건 아닌 거고. 근데 이제 이게 하트 시그널 숙소에서 일이 아니라 두 사람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서로서로 친구였다가 마음이 열리고 이런 과정이었다면 실은 조금 기간이 필요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은 좀 해요.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훨씬 더 장기전이거든. 결혜 씨 같은 분이 지영 씨의 마음을 얻을 때, 나를 이성 선상에서 약간 바깥에서 나왔을 때, 그거를 다시 들어가는 거. 그치, 같이 사는 한 달이니까. 생각해보면 나는 솔로는 그 4박 5일인가 뭐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일주일도 안 되는 시간 동안 그런 많은 서사들이 일어나는데, 이 친구들은 물론 회사를 왔다 갔다 했다고 하더라도 한 달 동안 일어나는 일이니까, 이게 이제 밖에서 거의 뭐 몇 계좌를 한 반년 정도를 이렇게 올인한 거나 마찬가지지. 반년이 뭐야? 한 달 동안 붙어 있었으면 그래도 거의 한 1년 정도를 이렇게 지고지순한 모습으로 일관된 모습을 보였을, 그러니까 그 정도를 이렇게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4일 만에 마음이 확 열린다. 이해하기 힘들어요. 그 상황 자체가 근데 굉장히 가혹해서 상황이 가혹하면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게 지치잖아요.
그러면 조금 더 감정적으로 반응하게 되죠. 그 이성하고 감정은 그렇게 같이 흘러가니까. 장면을 한번 좀 볼까요? 순천에서 민규가 이수혜한테 지영 얘기 왜 그렇게 많이 했을까요? 지영 얘기를 많이 했다기에는 두 사람이 다른 대화가 없었어. 그러니까 10중에 1만 편집 결과로 남은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면 지영 얘기 한 부분만 남겨놨다는 얘기거든. 민규 얘기에서. 그리고 거기에서 민규가 이수에게 그 말을 하는 톤은 이수에게 미안하거나 그런 태도로 말하지 않았거든. 민규는 상황이 불편하면 입을 다무는 사람이에요. 도망가는 사람이. 그러니까 약간 회피적인 부분이 있지. 그런 압박에 약하고. 그래서 지영 얘기를 예를 들어서 내가 지영을 좋아하고 이수가 앞에 있는 상황에서 지영 얘기를 하려고 한다. 지영이 생각나서. 그 상황에서는 예를 들어서 이수가 나를 좋아하는 걸 뻔히 아는데 그 얘기를 못해요. 압박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지영 앞에서 이수 얘기 많이 못하잖아요. 대놓고 예를 들어서 지영 얘기하듯이 이수 앞에서 지영 얘기하듯이 편하게 못하잖아. 그래서 그 톤을 읽으면 오히려 그렇게 지영 얘기를 할 때 톤은 이수와 이미 커플이고 지영 얘기를 10마디 중에 한마디 꺼낸 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해석이 되니까 좀 이해가 되죠. 20대에 좋아하는 이성 앞에서 지영처럼 그렇게 여유롭게 말할 수 있나요? 20대에? 그건 뭐 사람 차이지 않을까? 근데 20대는 아무래도 좀 좋아하는 사람 앞에서는 긴장도가 좀 높을 수는 있죠. 가능성이나 예측은 세상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다만 이 안에서 이분들의 마음이 이거겠구나라는 이제 그런 거는 해석을 시도해 볼 수 있는 거지. 민규가 여행 가서 테이블 선택해서 이수 선택하면 될 텐데 눈치 왜 그렇게 보는지. 테이블에서 선택을 못한 거는 그 상황에서 전체 판도가 어떻게 돼 있었냐면 내부적으로는 이수랑 민규는 이미 반 커플이었고 거의 커플이 확정인 상태였고 지영 씨는 민규 씨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다 지영 씨를 좋아하는 상태였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는 다른 여자 출연자들은 또 그 남자 출연자들에게 호감이 있는 상태였고 그러면 민규 씨가 지영 씨를 확실하게 거절을 해준다면 지영 씨가 그 마음을 접고 이순위 중 누군가와 어느 정도 확정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다른 여자 출연자분들도 남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 연결이 될 가능성이 존재하겠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다른 출연자들은 민규 씨한테 압박을 할 수밖에 없어. 지영에게 좀 제대로 얘기해서 정리 좀 해주지 않겠니? 그러니까 민규 씨는 그 압박을 받았겠지. 근데 민규가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이수를 선택했어. 그 이수랑 데이트를 하지 못하면 후회할 것 같다고. 그래서 민규가 그 상황에서 압박을 받은 건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지영에게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느냐, 내가 좋아하는 이수와 데이트를 하느냐 중에서의 고민이었고 그 고민의 결과는 그래 내가 좋은 거 선택하자. 내가 바라는 걸 하자라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름의 민규가 압박에 수용하는 그거를 이번에 깨고 나간 거야. 그러니까 민규도 이수를 위해서 큰 용기를 낸 거예요. 남자들이 의리로 밀어주는 줄 알았다고? 물론 의리도 있죠. 이 친구들 되게 의리 있고 되게 멋있는 친구들이었어. 다들 선남선녀들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친구, 얼마든지 친구가 돼도 좋을 만한 괜찮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분석이 가능한 거지. 여기서 이상한 사람이 껴있다면 그건 진짜 힘들지 예측이. 예측이 아니라 이런 분석이. 예측을 한 건 아니지만. 그럼 그 전날 나는 이수다 얘기했어야죠. 그 훨씬 전에 얘기해놨을걸요. 감작강 분위기도 그 장면을 이제 다시 보시면 그때 지영이 무슨 장난을 쳐가지고 민규가 까불지 마 약간 이런 느낌. 물론 말로 하진 않았어요. 그런 말로 하는 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갔는데 거기에서 이제 장난치듯이 입을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가 뭔가 사랑의 표현의 그런 장면이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보였을 수도 있겠지. 뭐 그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민규 씨가 좀 더 조심했으면 좋았을 장면인데 민규 씨의 마음이 얘를 좋아해서 뭔가 분위기를 잡으려고 얼굴로 간 게 아니라 이렇게 장난치다가 약간 이런 느낌의 더 그랬는데 뭐 나중에 그건 장면으로 다시 볼 수 있으면 보죠. 아니 뭐 다들 자기 생각이 있겠죠. 각자 다들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나는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그럼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지. 여러분들도 각자 생각하는 걸 가지고 얘기 나누면서 또 어떤 깊이가 생겨나는 거고. 나는 솔로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분석을 하면서 5시간 정도 하다가 초반에 제가 옥순을 분석을 하면서 얘기를 하다가 한 3시간인가 4시간쯤 되고서야 옥순 씨가 이래서 그랬겠구나라는 걸 말하다가 깨달았어. 그래서 라이브 중간에 여러분 앞에서 그건 이거네요 라고 다시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분석은 얼마든지 새로운 가능성이 열릴 수 있어요. 많은 의견 주시고요.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나도 뭔가 새로운 걸 깨닫기도 하고 어떤 가설이 있다는 건 당연히 그 가설이 언제든지 엎어질 수 있다는 얘기니까 뭐 우리가 이제 분석이나 가설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과학자적인 사고로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남주들끼리 모여서 얘기했을 때 이수에 대한 마음이 크다고 얘기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어부지리로 결애랑 데이트한 게 멋져보지 않아서 남주들끼리는 이수에 대한 마음 크다고 얘기 많이 했을 거예요. 최소한 결애 씨와 민규 씨의 시그널을 주고받는 그런 장면. 하트 시그널이겠다. 시그널이라 얘기해야지. 그 민규 씨는 나는 이수라는 그거를 결애 씨는 최소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출연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내부적으로는 이수랑 민규는 이미 관계가 형성됐다라고
주변에서 믿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렇게 남자 출연자들 사이에서 그게 얘기가 퍼져 있는 거를 하면은 그건 추리게임이 아니라 말 그대로 연애소설이 되니까. 다 해줘야 되는 공주과 여자는 선 긋는다 했는데 20대 때도 그러셨어요? 그런 성향을 갖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우쭈쭈 자라서 예를 들면 주미같이 동생도 챙기고 한 첫째들은 좀 참는 게 길러졌다면 좀 해줘야 되는 사람들은 거르는 건 어떻게 자라서. 아니 공주과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게 뭐 지영씨가 공주과라기보다는 지영씨가 실은 굉장히 이런 성격이나 이런 부분도 좋고 어떻게 보면 이게 흔하다는 게 이게 막 뭐 외모가 흔하다 이렇게 아니라 그냥 평범한 수준에서 이제 그런 조금씩 특성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리고 20대 때는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왜냐면 그걸 보는 눈이 없었거든. 어떤 사람이 나와 맞고 어떤 사람이 나와 맞지 않는다는 걸 몰랐기 때문에 누구와 선을 그어야 될지 누가 이제 나와 이성적으로 맞을지 이런 개념이 없었고 그냥 뭐 말 그대로 이쁘거나 아니면 나 좋다거나 이러면 뭐 사귀는 그런 시절이었지 20대는. 근데 이제 20대 후반 30대가 되면서는 내가 어떤 사람과 맞는지를 알죠.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까지 할 때까지가 내 가치를 보존한 상태로 상대와 이런 사랑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지. 그렇게 된 거죠. 그렇게 돼서 어쨌든 20대 때는 그러지 못했다. 민규는 지민이 얘기할 때만 표정이 제일 밝아짐. 아니, 나중에 이수와 연결된 거를 딱 터놓고 있을 수 있을 때도 되게 밝아졌잖아요. 지영 씨가 후신을 선택하지 않은 것도 후신이 차가 없는. 그건 너무 간 거 아닐까? 차가 없어도 후신 씨는 자기 나름의 인생의 커리어가 있는 사람인데, 근데 이제 지영 씨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자기를 일관되게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하긴 하겠죠. 후신 씨는 굉장히 즐겁고 재밌지만 약간 불안정하잖아요. 직업 말고 성격적으로 이게 내가 이제 이 사람을 일관되게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는 이 사람의 예술적인 세계관을 이해하고 가끔 이렇게 정서적으로 불안할 때 내가 오히려 이 사람을 다독여 줄 수 있어야 실은 두 사람의 궁합이 맞을 거란 말이죠. 근데 이제 지영 씨는 그런 사람보다는 결혜 씨처럼 그냥 안정적으로 뒤에서 받쳐주는, 아니면 내가 정말 푹 빠져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딱 되든가. 그날 이후 매일 오빠 생각이 났다. 꽤 많이. 마지막에 민규 씨가 이수를 선택하고 지영 씨가 상처를 받았잖아요. 그 상처를 받으면서 그 시점에서 그래도 많이 접은 것 같아요. 많이 내려놓은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눈에 보이고 결혜 씨가 그래 뒤에서 계속 이 사람은 똑같이 나에게 해주었구나 하면서 결혜 씨의 장점도 보이고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떻게 보면 민규 씨가 용기 낸 걸 잘한 거죠. 용기를 낸 거지. 진짜 사랑을 위해서 용기를 낸 거지. 이 주변의 압박을 이겨내고. 감작강은 술 기운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술 기운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선 넘은 장난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민규 씨가 이제 얼굴을 들이미는 걸 가지고 로맨틱하게 느낄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장난치면 아이씨 하지 마라 약간 이런 느낌 우리는 하잖아요. 근데 이제 민규 씨는 이게 손이나 이런 걸 가만히 있는 상태 하지 마라 이런 거 어떤 걸로 저는 봤거든요. 다시 봅시다. 35세 헌신적인 남자 쉽지 않은데 결혜가 선신적이니 끌리겠죠. 35세 헌신적인 남자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35세 사귀지 않는 상태에서 헌신적인 남자가 생각보다 별로 없어. 사귀지 않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일관된 헌신을 보여주는 남자가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 이제 35 정도 되면 보통 이제 어떤 헌신을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다가 이 사람이 다른 사람을 좋아한다거나 뭔가 나를 이렇게 이성적으로 안 보는 것 같으면 보통 이제 마음을 접죠. 근데 하트 시그널은 마음을 접을 수 있는 공간도 아니기도 하고. 민규가 여수 식탁에서 이수 선택하고 이수랑 데이트 나갈 때 왜 분위기가 쌓였던 건지 궁금해요. 지영이랑 못 나가서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지. 그렇군요. 그렇게 볼 수도 있었겠구나. 근데 이제 그것보다는 어쨌건 거기에서 민규 씨가 지영 씨와 나가길 바랬던 사람이 이수 이외의 전부거든. 왜냐면 다른 남자 출연자들은 일단 지영 씨가 민규 씨와 관계가 끝나야 되니까 다른 남자 출연자들 셋은 지영 씨랑 나가서 정리해 주길 바랬어요. 차라리 그냥 관계를 맺든, 그러면 내가 그냥 마음 놓고 그냥 다른 사람 만날 테니까. 그래서 다른 남자 출연자들 셋, 그리고 주미 씨도 결혜 씨가 그렇게 남아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당연히 지민 씨, 나머지 다예요. 나머지 다 실은 지영 씨랑 나가길 바랬어. 그러니까 그런 압박을 받고 있으니까. 민규 씨가 그런 외부의 압박에 취약한 사람이잖아요. 그런 압박이 있으면 실은 동굴로 숨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거라고. 그런 압박을 이기고도 이수 씨랑 만났으니까 그게 용기를 낸 행동이기도 하고, 그렇게 용기를 낸 행동이지만 여전히 압박은 존재하고. 여자들도 민규가 지영과 나가길 바랬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미 씨도 그랬겠지. 지영과 민규가 나가야 내가 결혜랑 나갈 수 있잖아요. 지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뭐 지민이 좀 덜한 마음이 있었겠지. 굳이 안 나가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그래도 지민 입장에서도 지영 씨가 일단 그 연애 후보 선상에서 사라지면 내가 후신이 나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지. 그래서 거기서 내부의 이런 역학 관계를 보면
전부 지영 씨랑 나가길 바란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규 씨는 압박이 있지. 힘들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수를 선택했으니까 민규 씨는 이수에게 마음이 특별하다고 저는 그 상황에서 저는 읽었거든요. 물론 이건 뭐 그냥 내 뇌피셜이지 뭐. 그래서 어쨌건 민규 씨는 그런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을 표현한 거야. 민규 씨 인생에 그렇게 압박에도 불구하고 표현하는 일이 많지 않거든. 근데 그거는 지민 씨 덕도 있어. 왜냐면 지민 씨와 마지막 데이트를 좀 데이트다운 데이트를 했고 지민 씨 밖에 있고 민규 씨 혼자 들어왔잖아요. 그때도 민규 씨는 거기에서 지민 씨랑 얘기를 좀 하면서 풀려면 풀 수도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민규 씨가 마음 상해버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민 씨한테 진심이었거든. 그래서 혼자 들어왔고 지민 씨도 민규 씨에 대해서 호감이 열릴 뻔 하다가 이 사람이 지원 씨에 대해서 오해하고 마음상에서 들어가는 걸 보고 열릴 뻔하다가 식었단 말이죠. 민규 씨가 그 부분에 대해서 후회를 했을 거라고.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압박을 이겨내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을지도 몰라. 이거는 그냥 정말로 말 그대로 소설이지 뭐. 지민 씨가 기다리고 들어가는 그 장면이 저는 하트 시그널의 전반부와 후반부를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이 지민 씨에게는 굉장히 실망스러운 부분이었지만 민규 씨에게는 굉장히 후회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했다면이라는 생각을 안 하진 않았겠지. 용기는 여수에서 민규의 이수 선택, 뚝심의 사랑은 결애. 결국 용기와 뚝심이 커플이 됐군요. 이제 장면 분석 해보자고. 알았습니다. 이 커플 유지원, 이주미 이 커플도 참 아쉽다기보다는 되게 보기 좋은 커플이었죠. 좀 이성적인 그런 톤이 좀 약했지만 민규는 지민이 계란을 좋아해서 아침에 계란을 사다 놨고 이수를 좋아하면서도 마그네슘이나 이수가 말하는 걸 사오는 걸 보면서 민규가 호감이 가는 사람한테 세심한 것 같아요. 지영한테는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쵸. 아무튼 여기서도 보면은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 두 분이 농담처럼 그러자면 10년 후에 주미 씨가 멋있는 사람이 돼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분석 때 이 두 사람이 지금으로서는 어떤 커플 케미가 없지만 우리 나중에 30 돼도 뭐 30은 너무 짧지만 뭐 40 돼도 다른 배우자 안 생기면 결혼할 사람 없으면 우리 결혼하자 약간 이렇게 말하는 남사친 여사친. 그러니까 배우자로 손색이 없지만 지금은 이성적 끌림이 크지 않은 그런 커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 것처럼 보인다. 근데 여기서도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지원 씨가 응급실로 오는 환자들 증상들 이렇게 보여주거든요. 근데 주미 씨는 이걸 진짜 세심하게 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과적으로는 주미 씨가 앞으로 하는 일에 어떻게든 시너지가 날 수 있잖아요. 이런 정보들이. 서로가 이런 외부 지식 같은 걸 서로가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두 사람이 50대 부부다. 그래서 차 한잔 하면서 서로 일 얘기를 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얘기를 나눈다. 그러면 서로가 되게 힘이 되는 배우자잖아요. 근데 지금 20, 30대 이 사람들이 굳이 그렇게 인생의 동지 같은 사람을 배우자로 선택할 필요는 없다고. 왜냐면 설렘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다른 대안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이라면 실은 이 둘만큼 좋은 배우자는 없지. 코페어런츠라고 하나요? 이성적 끌림은 좀 적어도 서로가 의지할 수 있고 양육에 있어서도 서로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그 인생에 있어서 서로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부 모습이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너무 이르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왜냐면 주미 씨는 낭만적인 사랑을 꿈꾼단 말이에요. 근데 주미 씨가 생각하는 이 낭만적인 거는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삶을 산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혜 씨처럼 내가 겪지 않았던 주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시키는 거 정말 잘 해오면서 살았잖아요. 부모 속 뭐 별로 안 섞이면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했고. 근데 예를 들어서 결혜 씨는 물론 최선을 다해서 살았지. 하지만 어떤 틀에서 좀 벗어난 사람이란 말이야. 예를 들어서 고등학교 때는 수능이 최선이었나? 아니었을 거라고. 그러면 성인이 돼서 뭐 대학생활, 취업 이게 아니었잖아요. 결혜 씨는. 그래서 그때는 춤을 최선을 다했고 커피를 최선을 다했고 이거는 누군가는 그냥 취미로 영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파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을 만들고 이런. 그러니까 이 주미 씨가 보기엔 그런 사람을 굉장히 낭만적인 사람으로 보죠. 근데 이제 지원 씨는 나랑 비슷한 사람이지. 나랑 비슷한 길을 간 사람. 그러니까 주미 씨가 보기에 지원 씨는 그렇게 낭만적인 상대는 아니죠. 아니지만 인간적으로는 너무너무 좋지. 여기서 그 말 하거든요. 지원이 10년 뒤에 되게 멋있을 것 같아. 말 그대로 10년 뒤에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뭐 결정사를 통해서 만났다. 그러면 굉장히 빨리 결혼할 수도 있는 사이죠. 왜냐면 두 사람 다 지원 씨도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아직은 어려서 시야가 여러모로 좁아서 그런 부분이 좀 약간 좀 뚝딱대는 면이 있어서 그렇지. 지원 씨 리더십 있고 자기 생활에 충실하고 그 외유 내강에 가깝단 말이에요. 물론 리더십이니까 바깥으로도 강하지만 자기 자신에도 엄격한 사람이야. 주미 씨는
그런 지원 씨, 좋죠. 자기랑 삶의 방식이 비슷한 사람이니까. 근데 물론 이제 어떤 연민이 간다거나 그런 낭만적인 느낌이 없기 때문에 좀 현실적으로 좀 이성으로 이 사람이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결혼으로 가는 이제 보통 이제 그런 케이스지. 근데 이제 아직 주미 씨는 그러기에는 아직 낭만적인 사랑을 꿈꾸잖아요. 지원이 같은 분은 어떻게 꼬시냐고? 지원이 원하는 스펙을 맞춰야지. 외모든 조건이든. 그 안에 들어서 이 사람이 어쨌건 나를 목표로 할 수 있게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는 뭐 내가 어떤 조그만 사소한 실수를 해도 뭐 상관없는데, 지원 씨는 자기가 목표로 하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기 때문에 일단 뭐 꼬시려면 이 사람이 바라는 그 부분에 들어야죠. 10년 뒤 마흔에? 마흔이면 왜? 마흔이면 여전히 한창 때지. 근데 이제 이게 10년 뒤 마흔에라는 거는 주미 씨 입장에서는 지원 씨가 여전히 어려 보인다는 얘기야. 지금은 그냥 나랑 닮은 여전히 동생. 10년 뒤에 네가 정말로 더 어른스러워졌을 때 그때는 내가 너를 남자로 볼지도 몰라라는 얘기를 돌려서 하는 거죠. 근데 그 말은 결국 지금 네가 남자로 안 보여라는 그런, 물론 그 의미를 전달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냥 주미 씨가 지금 지원 씨를 남자로 보고 있지는 않구나라는 거를 이제 새삼 느낄 수 있는 거지. 지원에게 끌림을 못 느끼는 사람? 지원 씨의 특성은 리더십이잖아요. 지원 씨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말들이 있겠지만 일단 리더십인데, 그렇게 자기 주관이 확실하고 그런 리더십 있는 사람을 좀 가부장적이다 혹은 뭐 꼰대 같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감한 사람들은 지원 씨가 굉장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죠. 조금 일방적이라고 느낄 수 있지. 리더십은 어쨌건 전체를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취약할 수는 있죠. 그리고 내가 옳은 것을 밀어붙이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공감을 해주고 다정하고 이런 사람을 선호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리더십 있게 내가 어떤 선택을 주저할 때 야 이거야 하고 딱 끌고 갈 수 있는, 딱 책임져주는 그런 사람을 선호할 수 있겠죠. 지원 씨는 이제 후자고. 그래서 주미 씨는 그래도 우리 많이 친해졌어 지원아. 뭐예요? 10년 후에 네가 멋있는 남자가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 네가 남자로 보이진 않아. 그래도 우리 많이 친해졌어 지원아라고. 지금 이제 주미 씨는 지원 씨를 동생으로밖에 보지 않는, 우리 진짜 많이 친해졌지. 물론 뭐 친하다는 얘기죠. 뭐가 없었는데 친해졌다. 근데 말 안 해도 아는 사이니까. 실은 비슷한 삶을 걸어왔을 사람이니까. 지영 씨가 그런 사람인 것 같다. 감성적인 것이 제일 중요한.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감성적이고 좀 다정하고 그런 면을 조금 더 선호하는 그런 면이 있겠죠. 지원 씨도 이제 너무 비슷하다. 수님, 하우스 내에서 민규 이수가 공식 커플 느낌이었다면 후씨는 왜 민규 지영을 응원하려고 한 건가요? 응원하려고 했다고 저는 보지는 않았습니다. 지영을 응원했지 민규가 정리해주길 바랬다고 저는 생각하고는 있어요. 물론 정리하는 과정에서 민규 지영이 된다면 그러면 인정한다였으니까 뭐 응원이라면 응원이겠지만, 민규 지영 그렇게 막 둘이 잘 되라 이것과는 살짝 좀 결이 다르지 않았나, 뭐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주미 씨가 이제 그때 설렜다, 먹는 거 떡튀순 그 이런 일련의 과정, 이게 이제 주미 씨는 첫 데이트였죠. 첫 데이트면서 뭐 설렘이 없진 않지. 비슷한 또래의 선남 선녀가 만나서 데이트를 하면 설렘이 있지. 근데 이거는 약간 지원 씨의 기분이 좋으라고 하는 말이고, 지원 씨와 데이트했던 게 설렘이라면 결혜 씨와 데이트나 민규 씨와의 만남 이런 거는 그 설렘 이상이지. 울림이지 완전. 결혜는 왜 주미보다 지영에게 끌렸을까요? 주미는 결혜가 없어도 잘 살 사람이잖아요. 뭘 해주지 않아도 되잖아. 뭘 해주길 바라지도 않고. 물론 뭐 결혜가 외모적으로 더 끌리는 사람이 지영이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결혜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해주고 헌신함으로써 스스로가 의미를 찾는 부분이 있는데, 결혜 씨가 만났을 때 자존감이 더 높아지는 쪽은 물론 주미 씨도 칭찬도 잘해주고 인정도 해주고 이런 면이 있지만, 지영 씨를 통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고 의미를 찾을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결혜 씨 입장에서는 지영 씨가 더 끌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지원은 주미에게 이성적 감정이 없었을까요? 그거는 근데 잘 모르겠지만, 주미 씨가 되게 적극적으로 지원 씨의 마음을 얻으려고 초반에 많은 시도를 했다면 지원 씨는 주미 씨와 만나봤을 것 같아요. 지원은 주미에게 이상적 감정이 그래도 아예 없지는 않았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이게 하트 시그널이 왔고 처음이고 이렇게 만나고 이렇게 편안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자연스럽게 만났을 수 있는데, 그 뒤로 이제 지영 씨와 만나면서 어떤 설렘이 시작되고 이러면서, 그게 이제 아무리 처음에 주미 씨에게 호감이 있었어도 이게 내가 좀 깊은 호감은 아니었구나 이러면서 지영 씨를 좋아하게 결국 됐을지도 모르지만, 뭐 또 모르죠. 지원은 이수랑 진짜 상극. 지원 씨랑 이수 씨는 참 안 맞죠. 그런데 그 상극처럼 보인 이유가 지원 씨가 이미 지영 씨에게 꽂혀 있었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때 처음에 이수 씨 등장하는 장면에서 물론 지원 씨가 먹는 거를 되게 잘 먹거든요. 그리고 먹는 거에 되게 집중해서 먹어. 이렇게 나중에 장면들 한번 보면 아실 텐데, 이게 남자들 4명이서 있을 때 이수 씨 등장할 때도
지원 씨만 열심히 먹고 있어. 다른 사람들은 누가 오나 이렇게 화살표는데 지원 씨는 물론 관심이 있었겠지, 궁금했겠지. 근데 먹는 거에 좀 더 성의를 다하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이제 지영 씨가 있기 때문에 아쉬울 거 없다라는 마음이었을까? 아니면 먹는 거 자체가 필요했던 걸까? 왜냐면 체력도 유지하고 멘탈 유지하고 이러려면 먹는 거 중요하잖아요. 쉬는 것도 중요하고. 지원 씨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못 쉬고 여기에 임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저게 자기 관리의 일환일 수도 있겠다. 나는 솔로에서 닭다리를 2개 먹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열정적이지. 먹는 것도 열정적이야. 당직 때 지원이는 지영이 얼굴만 떠올랐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지원 씨는 이수 씨와 상극인 이유가 이수 씨에게 아쉬울 게 없기 때문에 더 그렇게 상극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영이 외모가 이쁜 것도 있지만 남자들이 좋아하는 애교가 있음. 그 애교가 실은 호불호가 갈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고 저 사람의 마음을 얻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한 7, 80%는 될 것 같아요. 근데 20, 30%는 그것 때문에 선을 긋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참,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만병통치약이나 뭐 만능 열쇠가 있는 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만능 열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발랄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건 좋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성분들도 그렇잖아요. 처음에 너무 매너 있고 너무 잘하고 세상에 이런 사람 없는 것처럼 모든 걸 나한테 막 다 해주는 이런 사람을 딱 보면 너무너무 좋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나를 지금 처음 봤는데 왜 이렇게 잘해주지? 이 사람은 사람을 처음 만나면 항상 이렇게 잘해주는 사람인가? 하면서 경계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랑 비슷한 거죠. 과한 매너와 과한 애교는 실은 그게 이제 사귀다가 어느 순간 예상치 못한 곳에서 탁 튀어나와서 이런 면도 있네? 이건 좋지만 이게 너무 이게 처음 만나면서 썸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이 계속 자연스럽게 애교가 어디 가나 나온다 이러면 그냥 저 사람은 만인의 연인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에 선을 긋는 경우도 있지. 그게 이제 어디 가나 매너가 좋고 막 모임에 가도 새로 뭐 오는 뭐 이성 있으면 항상 막 다 챙겨주고 가이드처럼 가가지고 얘기도 해주고 막 먹을 거 사다 주고 막 어느 그런 매너를 하면 실은 좀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는 거죠. 애교는 내 남친 남편한테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애교가 훈련이 안 돼 있어. 그래서 어색해. 그럼 하면서도 어색해. 주저주저하고. 그런 차이가 좀 있죠. 지민 씨 스타일 애교도 좀 부담스러웠나요? 그러니까 지민 씨가 그래서 맹규 씨가 지민 씨를 좀 좋아했을 것 같은데, 지영 씨가 뭐 잘못된 애교를 했다는 그런 건 아니고, 지민 씨 같은 경우에는 그 애교가 자연스럽고 발랄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애교의 문제, 지영 씨의 애교와 지민 씨의 애교를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거 그냥 뇌피셜이야. 내가 그 장면으로 뜯어보는 거 아니까. 지민 씨의 애교는 그냥 동생처럼 보일 수가 있어. 이게 그러니까 좀 이성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민 씨, 예를 들어서 지민 씨가 나는 솔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이제 무슨 얘기 듣냐? 네가 끌리긴 하는데 이게 오빠로서의 마음인지 이성으로서의 마음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얘기 듣고 오는 거야 이제 가가지고. 근데 이제 지영 씨의 애교는 동생 같은 느낌보다는 그냥 이성적인 느낌을 주죠. 이제 13기 현숙님이 그런 얘기 듣다가 이제 이번에 나솔 사기에서 핸드폰 던져버리거든. 너무 많이 들으니까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이제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 거야. 장단점이. 그래서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몸에 배있고 그게 이성에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이 사람 본연의 것이다. 이러면 그거 자체가 굉장히 큰 에너지를 줄 수 있는데, 그거를 또 그냥 동생 같다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어. 그리고 이게 또 이성들에게 좋은 애교를 또 보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이성적이다, 매력적이다로 느끼게 되는 기도 하는 거지. 그래서 만능 열쇠가 없다니까? 구체적인 차이는 결국 어떤 상황에서 그런 게 나오느냐. 항상 자연스럽게 이 사람 몸에 배어 있느냐. 그럼 배어 있다면 그게 이성들에게 할 때 배어 있느냐. 이성, 동성 구분 없이 배어 있느냐. 그냥 모든 상황에서 그러느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저런 행동이 머리로 목적을 갖지 않더라도 어느 상황에서 저게 더 나오느냐 이런 걸 보면은 뭐 좀 구분을 할 수가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미 씨와 결혜 씨, 안타까운 서사의 또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민기도 지영의 밝음과 지민의 밝음이 다르다고 했어요. 그게 되게 다르죠. 애교 안 좋아하는 사람도 꽤 있다니 너무 좋네요. 애교 없이 살자. 그럼요. 그럼 애교가 그냥 그 사람의 특성이지 그 사람의 장점은 아니야. 장점이라고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어떤 사람은 뭐 애교가 있어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뭐 연애 때 애교를 그래 아무리 추구한다고 해봤자 그거 뭐 몇 년 가겠어요. 여러분들 부모님 중에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는 사람 뭐 별로 없잖아요. 뭐 있기도 하겠지. 근데 그거는 뭐 연애 때 잠깐이지 않나? 모르겠어요. 내가 그냥 애교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이런 게 없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지영이 솔직하고 예쁘기만 하던데요? 그럼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런 면이 있고 당연히. 그래서 이제 주미 씨와 결혜 씨 데이트가 시작이 되죠. 주미 씨, 오늘 우리 마지막 데이트잖아. 이제 마음을 내려놨군요. 주미 씨가 마음을 내려놨어요. 주미 씨의 항상 좋은 면을 잘 발견하는 것 같아. 이렇게 먹으러 가도 이게 항상 준비된 멘트가 아니라 그냥 항상 여기서 뭐 맛있다, 여긴 풍경이 좋다, 그냥 날씨가 좋았다. 항상 좋은 거를 먼저 언급하고 더 많이 언급해.
그래서 이런 게 참 주미 씨가 주변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첫 데이트가 생각난다. 그때 날씨도 좋았고 적당히 흐리고 적당히 좋았어. 날씨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는걸? 매우 나쁘면 뜨겠는데? 그래서 우리 데이트 많이 했다. 네 번째. 주미 씨가 노력을 많이 했죠. 많이 했지. 그때 뭐 술 마시면서도 데이트를 하고 거절도 당하고 했잖아요. 주미 씨가 여기서 근데 이걸 언급해요.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 했잖아. 며칠 전 나랑 얘기할 때는. 지금 마음이 어떠냐. 지영 씨에 대해서 마음을 접은 거 아니었었냐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아쉬운 게 있다. 이거 지영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정리했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얘기를 하지. 주미 미련 많아 보임. 미련이 있죠. 이게 내가 아무리 뭐 하트 시그널이고 이렇다고 하더라도 마음에 간 사람인데 어떻게 한 달 만에 그 마음을 다 접겠어요. 아무리 뭐 썸 타다가 끝난 사이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짝사랑도 아니고 썸을 탔다고 또 무방한 사이잖아. 실은 주미랑 결에는. 주미 씨 입장에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선물도 하고 데이트도 신청도 하고 주미 인생에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누군가와 이렇게 썸을 타본 적이 없을걸요? 이게 하트 시그널을 기준으로 보면 주미 씨가 적극적으로 하진 않았지. 적극적이라고 보기엔 좀 애매하죠. 그런데 주미 인생으로 보면 주미 인생의 가장 적극적이었던 시절이지. 시간들이지, 이 한 달이. 주미는 해설자 같은 느낌. 하트 시그널을 보는 시청자 입장에서는 주미가 해설자 같은 느낌이지만 주미는 자기 인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대시와 적극적인 그 표현을 했지 않았나. 결혜 씨 입장에서는 주미 씨처럼 나한테 뭔가를 이렇게 해주고 그런 것을 물론 감동스럽지만 결혜 씨한테 물어보는 거 예를 들어서 똑같은 모든 조건이 똑같은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은 당신이 모든 걸 해줘야 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당신에게 모든 걸 해주는 사람입니다. 선택하세요. 그러면 머리로는 그래요? 나한테 해주는 사람이 좋지라고 선택할지도 몰라. 근데 자 만나보시고 고르세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해주는 사람은 고를 사람이란 말이에요. 결혜 씨는. 그거에서 행복을 느끼는 거니까. 그래서 한 달간에 물론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었겠지만 주미의 자연스럽게 좀 거절도 할 수 있고 이렇게 됐던 게 한편으로는 주미는 그러니까 결혜 입장에서 더 연민이 가는 대상은 지영 씨거든. 물론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뭐 지영 씨가 왜 연민이 가? 지영 씨 이쁘고 잘난 사람인데 그럴 수 있는데 결혜가 봤을 때 지영은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이야. 뭐 일단 뭐 밀가루도 못 먹고 여러 가지 뭐 그런 것도 있고 항상 여기에서는 민규로 인해서 마음이 아파하고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힘들 수 있는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 주미는 나를 오히려 챙겨주는 고마운 사람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결혜 씨는 지영 씨에게 점점 더 마음이 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마음을 접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비건 카페를 차릴까 고민할 만큼. 그래, 그 정도로. 개인 정서가 사업에 개입되는 건 실은 굉장히 저는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작은 개인 사업자는 그래도 괜찮은데, 어쨌건 직원이 있고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그게 또 성공하는 스토리가 되기도 하지만 근데 그만큼 사업가가 저렇게 사업에 하나의 옵션을 고민할 정도면 찐사랑이지. 근데 문제는 지영 씨가 밀가루로 얼굴이 뒤집어지고 이런다고 하면서 조심하긴 하지만 지영 씨가 진짜로 좋아하는 거는 빵인 것 같아요. 이제 좋아하니까 조심하는 거지 더. 나도 술 좋아하지만 안 마시는 것처럼. 그런 거죠. 밀가루 안 쓰는 건 그냥 글루텐 프리. 그렇군요. 간식 판다는 거. 그래도 거기서 이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한다는 거는 왜냐면 그 수요나 이런 게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면 그 수요가 안 하면 당장 그 뭐 재고 어떡할 거야. 거기 레시피에 따르는 왜냐면 당장 글루텐 프리인 재료들을 준비하면 그건 다 따로 올 텐데 당장 재고 관리가 힘들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업가 입장에서 그런 부분보다 실은 지영 씨를 위하는 마음이 크니까 감동적이면 감동적일 수 있지. 지영에 대한 마음이 확고하게 정리됐다. 결혜가 그 얘기 왜 끊으지? 할 말이 약간 없어. 근데 주미 씨가 그거에 대해서 나는 안 믿었다. 그래. 결혜 씨가 이제 내가 해명해야 되나 했다가 하나도 안 믿었다는 말에 그치 다행이다. 내가 해명하지 않아도 되겠구나라고. 그냥 결혜는 지영에게 첫눈에 반한 듯. 맞아. 그게 어떻게 보면 가장 맞는 해석일 수도 있어. 슬리퍼를 갖다 주고 이제 그러는 걸 봐도 결혜 씨는 이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해줘야겠다라고 각오가 이미 끝난 상태였던 것 같기도 해. 결혜가 말이 느려서 주미가 답답해서 먼저 말한지도. 여기에서 이 잠깐 보면 오빠가 그날 나한테 그랬잖아 이러면서 지영에게 마음이 정리됐다고. 이전에 이 뉘앙스를 살짝 했어요.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 했잖아가 실은 그 맥락이었거든. 근데 결혜 씨가 딴 얘기를 했어 실은. 그 부분을 눈치 못 채고. 그래서 주미 씨가 다시 물어보는 거야. 더 확실하게. 내가 지금 물어보는 거는 실감이 안 났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방금 물어본 아쉬움이 없을 것 같다. 이거는 하트 시그널의 아쉬움이 아니라 지영에 대한 이야기였어. 라고 해서 이 질문을 결혜 씨가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여기서 명확하게 오빠가 그날 나한테 그랬잖아. 지영에 대한 마음이라고 물어보는 거야. 여기서 처음 물어본 게 아니야 실은. 주미 씨 입장에서는. 결혜 씨가 그 부분을 자연스럽게 캐치하고
바로 이제 지영에 대한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를 안 하니까 지영이라고 다시 언급해가지고 물어보고, 근데 여기 대해서 대답을 머뭇거리잖아요. 왜냐면 나한테 그래놓고 왜 하니까 이제 결혜 씨는 주미 씨의 마음이 다치지 않게 어쨌건 좋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안 믿었다 이러면서, 나는 어차피 안 믿었으니까 편하게 그냥 얘기를 하자라고 또 배려를 하는 거지, 주미 씨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웃음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강한 긍정은 부정인 거 알지. 내가 아는 한결에는 그렇게까지 마음을 단칼에 끊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다. 너를 이해한다는 말이죠. 네가 그런 면도 너의 장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그 사람의 상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있는 상황이지. 여기서 주미 씨는 실은 주미 씨의 마음은 뭐겠어? 지영 씨가 그렇게 정리했다고 해놓고 왜 그 마음을 정리하지 않았어? 나를 바라볼 수는 없었던 거야 라고 말하고 싶겠지. 근데 한편으로는 그게 현실적으로는 힘든 거니까. 접었지만 그래도 마음엔 아쉬움이 있으니까. 근데 여기서도 물론 이 동작만으로 마음을 읽는 건 아니지만 주미 씨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많잖아. 실은 약간 원망 섞인 말도 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주미 씨는 지금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어필을 했단 말이야.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아닐 수 있지. 근데 여기서 더 말을 더 하고 싶지만 그 말을 삼키고 상대가 내 말을 이해하고 그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기를 시간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음료를 마시는,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날 저녁부터 생각이 엄청 많아졌다. 지영의 마음도 내가 어느 정도 얼핏 본 것 같다. 그게 이제 지영의 마음도 얼핏 본 것 같다라는 것도 이제 이날 지영 씨가 주미 씨와 엄청 오래 얘기했잖아요. 새벽까지 거의 잠 안 자고. 근데 이제 주미가 워낙 여기서 이제 큰언니 포지션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제 그래야 되긴 했지만, 지영 씨가 결혜 씨에게 대해서 눈물을 또 흘리면서 감사하는 그런 과정을 주미 씨가 보기에 마음이 마냥 편하진 않았을 텐데, 주미가 이제 겉으로 티를 안 내서 그렇지 주미도 마음고생 많이 했잖아요. 근데 지영 씨와 그렇게 새벽에 얘기하는 시간들이 어떻게 보면 주미라는 사람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게 스스로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그래도 주변의 사람들을 챙기는 거지. 지영이가 주미한테 상담한 거 말이 되나요?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주미 씨 입장에서는 그 시간이 괴로운 면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물론 이게 이제 일상에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얽혔다. 그리고 내가 이제 친한 언니가 짝사랑하게 된 사람이 또 나를 짝사랑하는데, 그런데 그거를 내가 언니한테 상담할 수 있냐? 일상에서는 없지. 일상에서는 그렇게까지는 못하지. 지영 씨도 아마 그렇게 못했을 거예요. 만약 원래 친한 언니가 이렇게 꼬였다면 결혜 씨와 정중하게 이렇게 딱 거절을 하고 뭐 아예 뭐 차단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시그널 하우스 안에서의 일이다 보니까 뭐 감안은 해야지. 근데 지영 씨가 보기에 주미 씨가 너무 멘탈이 딱 잘 잡혀 있고 결혜 씨와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상담을 했을 수도 있고, 주미 씨를 어른으로 봤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 그래서 내가 결혜 오빠를 좋아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깊은 거야. 되게 견고한 거야. 여기서도 말을 하거든. 결혜 오빠를 좋아하는 입장이라고도 얘기를 이렇게 돌려서도 하고 하는데, 너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감정들이 견고하다. 그리고 주미는 어쨌건 결혜와 얘기를 해보라고 또 주미 입장에서는 배려를 하는 거지. 나 만에 하나 혹시나 결혜한테 틀 수도 있어. 알고 있어라. 그렇게 밑밥이었다고. 근데 그거는 주미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만약 그랬다면.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뉘앙스를 지영 씨한테 전달하면 지영 씨는 결혜 씨에게 마음이 더 가. 이게 보통 사람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걸 선택하면 기회비용이 커 보이거든. 그래서 누군가 내가 이 사람을 밀어내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 내가 이 사람이랑 만나도 돼? 라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커 보여. 그래서 그 사람을 다시 보는 면이 있거든요. 물건 살 때도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안 사실 거면 제가 살까요? 그러면 괜히 그 물건 사고 싶어져. 이제 그런 면에서 실은 주미 씨의 그런 이 전날 상담이나 이런 것들이 지영 씨가 결혜 씨를 다시 보게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요인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은 좀 드네요. 지영이가 주미한테 밑밥 깐 거라고? 그랬을까? 지영 씨가 주미 씨에게 밑밥을 깔 정도로 지영 씨가 주미 씨를 신경 쓴 것 같진 않아요. 만인의 연인 같은 사람과 사귀면 힘들 점이 뭐냐고? 일단 기본적으로 질투 나는 마음을 평소에 계속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항상 비교된다는 두려움이 존재할 수 있을 거고, 그럴 것 같아요. 처용가를 부른다고. 데이트 기회를 양보한 꼴이 됐죠, 여기에서. 왜냐면 주미 씨가 공개적으로 약간 차인 것 같이 돼버린 지원 씨에게 연민의 마음으로 데이트를 신청을 해줬잖아요. 거절당한 지원 씨를 또 다독이는 마음으로, 그리고 민규 씨의 선택을 받지 못하고 홀로 남은 지영 씨에게 또 연민의 마음, 물론 사랑도 있지만 연민의 마음으로 또 결혜 씨가 함께 하자고 했고, 그런 면에서 주미와 결혜는 가장 연민이 많은 사람들일 수도 있겠죠. 주미가 그냥 결혜에게 데이트 신청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다면 이게 너무 후반부다 보니까 그랬다면 지영과 결혜가 되기가 힘들었을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지영 씨가 아무리 결혜 씨를 좋아한다고 한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서사가 없으니까, 마음속에서 서사가 없으니까 본인도 납득이 안 됐을 거란 말이죠. 근데 물론 여기서 주미 씨와 결혜 씨가 데이트하고 서로 와가지고 결혜 씨가 지영 씨를 자기 카페로 초대해가지고 이렇게 또 좋은 시간 보내고 이러면 또 모르죠. 또 모르지. 그러면 또 지영 씨가 열렸을 수도 있는데 어쨌건 지영 씨와 결혜 씨는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이 두 분은 시간이 필요한 커플이지. 그리고 지영 씨가 결혜를 이성의 대상으로만 올려놓으면 두 사람은 잘 어울리죠. 근데 처음에 지영 씨가 결혜 씨를 이성 후보군으로 두지 않았었으니까 기차 티켓 2장을 보낼 때까지만 해도 후보에 안 들어있었거든. 이성 후보에 없었어. 1위 민규였고 그리고 나는 민규 같은 사람과 만나야지라고 생각하고 결혜는 이성적으로 안 보이는데 결혜는 지금 후보 바깥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엎어진 거죠. 뒤엎어진 거지. 그래서 제가 4화까지 보고는 결혜랑은 안 될 거라고 말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티켓 2장 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했는데 그때 여기에서 마지막 데이트에서 결혜가 이렇게 나가고 그 전에 이렇게 사연들이 있으면서 14화까지 보고 나서는 될 수도 있겠구나. 이게 또 많이 바뀌었지. 위장 남사친. 결혜 씨 같은 경우에는 위장 남사친 이상이지. 위장을 안 해. 위장을 한다고는 했는데 너무 보여. 내가 예를 들어서 누군가랑 사귀는데 그 사람 주변에 결혜 씨 같은 위장 남사친이 있다 그러면 되게 마음이 불편할 것 같아. 주민 말할 때 손을 너무 얼굴에 갖다 대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것도 심리적인 측면과 관련이 있을까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물론 그걸 심리적으로 분석을 하려면 하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이 사람이 평소에 디폴트 값이 손이 많이 가는 사람이다. 그런데 이날은 손이 안 간다. 그러면 그 차이로 뭔가를 다른 거랑 맥락이랑 이어가지고 오늘 무슨 마음의 변화가 있지? 무슨 스트레스를 받았지? 손이 별로 안 가던 사람이 많이 간다?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서 저렇지? 저 말이 저 사람한테 어떤 이득이 있지? 어떤 손실이 있지? 이렇게 따지면서 뭐 진실과 거짓을 가려낸다거나 이 사람의 마음의 스트레스를 찾는다거나 그럴 수 있는데 그냥 단순히 얼굴에 손이 많이 가는 사람? 그것만 가지고 딱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고 평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처음부터 오빠를 내 남자친구, 내 남자로서의 한계를 생각하고 오빠한테 계속 달려왔던 거니까 이 모든 감정들이 다 올라온 상태에서 오빠가 이렇게 나한테 끌려오듯 와도 내가 그렇게 기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주미 씨도 내가 막 의도해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막 상대를 끌어가지고 날 좀 좋게 해달라. 근데 이거는 조금 나중에 주미 씨가 좀 시간이 흘러서 시작이 조금 덜 기뻐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서 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괜찮지 않나. 연애가 꼭 처음 시작부터 이 사람이 온 마음이 다 나한테 와야 되느냐. 그건 또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주미 씨는 내가 노력을 더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다는 후회를 스스로가 이겨내는 멘트죠. 지금까지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고백해서 사귀면 막상 사귀고 나잖아요. 그럼 불안해. 나 혼자만 좋아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상대한테 자꾸 사랑을 확인하려고 들어요. 그러면 상대가 지쳐서 떠나가. 역시 나 혼자 좋아했구나. 이렇게 하고 끝나버린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노력해서 얻든 내가 노력을 조금 덜해서 얻든 상대가 마음이 나한테 처음부터 있었든 아니면 내가 노력을 해서 마음을 얻었든 그건 뭐 그 다음의 일이야. 여기서 어쨌건 주미 씨가 조금 더 주변 상황을 덜 살피고 이기적이고 목표 지향적으로 가봤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드는데 주미 같은 생각이 있었다가 변한 사람인데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렇지. 저게 쉽진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논리가 강하기 때문에 저걸 더 바꾸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 굳이 그렇게까지 하면서 잡을 마음이 없었던 것. 그만큼 결혜를 좋아하진 않았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게 또 하트 시그널이라는 프로그램이니까 내가 널 그만큼 좋아하진 않았어 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 그래서 주체적으로 선택해서 나한테 온다면 난 더없이 기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그게 가장 기쁘지. 근데 기쁨은 만들어갈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한 거다 이기심에. 내가 오빠를 덜 알았으면 그냥 내 욕심만 쫓아갔을 것 같다. 그래서 오빠의 마음 씀씀이가 보인다. 주미도 내가 뭔가를 퍼주는 그 상황에서 스스로가 의미를 찾잖아요. 주미가 동생들 챙기고 이러면서 예를 들어서 K 장녀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는데 그걸 하면서 얘네들이 커가지고 나한테 예를 들어서 이걸 보답하고 내 노후를 해줄 거라고 생각하고 동생들한테 잘하는 거 아니거든. 그냥 그 퍼주는 과정에서 퍼주는 게 너는 잘하는 거다라고 어려서부터 교육을 받고 살았을 거란 말이야. 주미 씨는. 그래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고통을 감내하고 이 사람한테 뭔가를 해주는 게 옳은 것, 좋은 것이라는 게 머리에 박혀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주미 씨가 지금 결혜를 대하는 모습이 결국 그런 거지. 그러니까 이 꼴이 난 거지. 후신이 아닌 결혜를 선택한 이유가 주미의 영향이 큰 걸까요? 아니, 지영 씨가 후신이를 선택하기에는 후신 씨는 자기 감정에 많이 취해 있는 사람이고 불안정한 사람이니까 지영 씨는 사랑받기를 원하는 사람이잖아요. 사랑받으면서 어쨌건 이 사람과 나 사이 아니면 뭐 사람들에게 어떤 주인공이 되고 싶은 사람이잖아. 근데 후신 씨는
상대를 즐겁게 만들어줄 수 있어도 상대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라고 보이진 않죠. 후신 씨 자체가 주인공이잖아. 그래서 어쨌건 주미 씨는 여기서 그 한 번의 선택 가지고 이 모든 게 결정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마지막에 내가 지원 씨랑 데이트를 나가지 않았다고 한들 결국 너와 지영은 이렇게 되지 않았을까라고 정신 승리를 하고 있는 그런 면이 있지. 근데 이제 물론 그런 정신 승리의 맥락에는 주미 씨가 타인에 대한 헌신이 깔려 있고 배려가 깔려 있다 보니까 약간 안타까운 거지. 근데 어쨌건 주미 씨의 이런 사고는 정신 승리에 가까운 거긴 하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이렇게 될 거였다라고 하는 건 정신 승리기도 하고 결애를 조금 편하게 해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이렇게 편하게 생각해라. 나는 이해한다. 상처받지 않으려는 마음이기도 하지. 맞아. 그게 그러니까 결국 정신 승리긴 하지. 어차피 너와 지영은 될 사이였다. 내가 노력을 이 정도 했어도 노력을 훨씬 더 많이 했어도 그렇게 됐을 거야. 내가 거기에서 혼자가 돼서 어쨌건 낙동강 오리알이 될 뻔한 지원과 시간을 보낸 거 후회하지 않아. 내가 그 사람을 배려한 거 후회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통영 데이트에서 지영, 민규가 했다면 결과가 달라졌을까요? 그랬어도 그거는 그렇게 큰 결과가 달라지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게 했다면 민규는 어쨌건 지영을 정리하는 말을 했을 거고 지영은 더 어떻게 보면 박탈감과 혼자라는 외로움을 느꼈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서울에 와서 결애가 뭐 카페 한번 가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면서 그 카페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결애와 지영은 결과적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수와 민규도 그냥 별탈 없이 되지 않았을까요? 민규가 결혜형을 너무 좋아해서 지영을 포기하고 자신을 좋아하는 이수를 선택해서 나도 행복하고 결혜형도 행복하길 바래서 선택한 것 같은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니 자기가 예를 들어서 지영을 좋아했다면 지영을 포기했는데 왜 나도 행복하죠? 민규 씨가 만약 그렇게 했다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이유가 그러니까 아까 그 테이블에서 압박을 이겨내고 이수를 선택하는 것 자체가 민규가 그렇게 했다는 건 엄청난 용기를 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어쨌건 주미 씨는 이제 그런 마음이고 그래서 얘기를 한번 해달라. 그래서 주미 씨의 이건 화법이기도 해. 나는 이게 일어날 일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맘 편히 얘기해달라고 하면서 오히려 상대를 대화적으로도 배려하고 있지. 결혜 씨는 예상하지 못했고 소중했다. 내가 적극적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근데 이제 이 미안함은 실은 주미 씨는 자신에게 하는 말이기도 하지. 자신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내 연애관이 너무 티 같아?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내 말을 맹신해서도 안 돼. 저도 당연히 뭐 치우친 면이 많겠죠. 그러니까 이게 라이브의 장점이 그런 거잖아요. 여기서 다양한 분들이 또 의견을 주고 하니까 이 안에서도 또 조율이 되고 하는 거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의 해석의 관점을 보고자 하는 거지. 뭐 이게 맞다 틀리다를 말할 수는 없죠. 뭐 어떻게 알겠어. 자기 자신의 마음도 완벽히 모르는 건데 사람이. 이만큼 좋아한다고 해놓고 표현한 거는 이만큼밖에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주미의 이 말은 네가 본 것보다 나는 너를 훨씬 더 좋아했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네가 본 것보다 나는 너를 훨씬 더 좋아했어. 근데 그 말을 이렇게 말하니까 상대 입장에서 압박을 조금 덜 받을 수 있는 거죠. 부담을 좀 덜 받을 수 있는 거지. 근데 그것도 나야 어쩔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두 사람은 이제 정리가 됐죠. 너무 찌질한 것 같아라고. 아니 뭐 사랑 앞에서 뭐 이런 모습도 보이는 거지. 그리고 그런 모습도 발견하면서 나한테 이런 면이 있구나. 알게 되니까 또 연애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게 있는 거고. 라이브 다시 보기 회원이 되시면 더 디테일한 분석과 소통이 담겨 있는 풀 영상을 언제든지 즐기실 수 있습니다.